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탄핵은 무효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광화문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다. 손끝이 얼어붙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가운데 박영자 할머니는 목이 쉴 때까지 외쳤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어쩌려고? 젊은이들 정신들 차려야 돼. 영자 할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다. 그 기억은 평생 그녀의 정치적 신념을 형성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언제나처럼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을 마주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겨울에 그렇게 나갔다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하려고요? 아들 성훈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변했어요.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인가요? 며느리 지연은 시어머니의 정치 활동이 항상 불편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손자 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할머니, 그만 좀 해요. 또 태극기 집회 나가요. 친구들이 할머니 TV에 나온 거 보고 놀려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이 모든 말이 그저 현대 젊은이들의 무지로 들릴 뿐이었다. 너희들은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내가 어릴 때 본 그 참상을 대한민국이 위험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단단했다. 성우는 더 이상 어머니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다. 엄마의 세대와 자신의 세대는 너무 달랐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2020년 1월 기상청은 10년 만에 최강 한파를 예고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 모두가 집안에 머물렀다. 엄마, 오늘 같은 날은 제발 나가지 마세요. 성훈이 출근하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이런 날씨에 나갔다가 큰일 납니다. 영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는 줄 아냐? 나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성우는 태극기와 두꺼운 점퍼를 챙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성우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성훈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광화문에서요.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성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산소 마스크를 낀 영자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심한 저체온증과 함께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오셨다고 설명했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그날 밤 영자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말 꼭 기억해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모니터의 심장박동 선이 평평해졌다. 성우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었다. 아무리 말렸어도 끝내 집회에 나가셨고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가슴 속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엉켰다. 영자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가족들 외에도 그녀가 함께 활동했던 어르신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영자 씨는 진정한 애국자였소.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지.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성우는 그 말에 가슴속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뭔 소리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그 추운 날 집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계셨을 거예요. 장례식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영자의 빈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다 태극기 들고 나간 노인들 때문이야. 우리 엄마까지 그렇게 만들고. 성훈이 소리쳤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옷장을 정리하다가 태극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까지 거셨는지. 손자 준호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난 끝까지 모르겠어.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날들이 지나갔다. 가족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들에게 태극기는 이제 영자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상징이 되어버렸다. 시간은 흘렀고 2025년이 되었다. 성우는 퇴근 후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뉴스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민주당은 헌법 수호를 위한 결단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윤석열 탄핵이라고? 또? 저녁 식사 중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게 맞나? 부정부 패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성훈이 의문을 제기했다. 준호는 대학에서 배운 헌법 지식을 바탕으로 반박했다. 아버지,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예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명확한 헌법 위반 증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법치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성훈은 문득 5년 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외치던 말이 이런 거였나? 지연도 생각에 잠겼다. 혹시 어머님이 그토록 걱정하셨던 게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헌법 절차를 남용하는 일. 가족들은 처음으로 영자의 행동을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무시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신념이 새롭게 다가왔다. 아버지,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이해가 돼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갔는지. 성우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도 가야 하지 않을까?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였다. 그 가운데 성훈과 지연 그리고 준호가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영자가 평생 들고 다녔던 그 태극기가 들려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성훈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5년 전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외침을 이제는 그가 이어가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을 둘러싼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왔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 저도 왔어요.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는 대학에서 배운 헌법 정신과 할머니의 신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광장을 휩쓸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영자의 신념은 이제 가족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야 진실을 깨달았어요. 성훈이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저희가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낼게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성훈의 가족도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성우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우리가 계속 태극기를 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영자의 태극기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그녀의 신념은 가족을 통해 살아남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태극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신념의 불꽃이 대한민국을 밝히고 있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